미국이 4월 9일 그대로 상호 관세 다 부과하고 유럽연합 열받아서 수위 엄청 세게 중국처럼 보복하고 서로 막 죽자고 지금 치킨 게임 하는 거죠. 양보 절대 안 하고 4월 내내 그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2200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멸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부터 코인도 잘 버티다가 오늘 함께 급락을 했고요. 원유도 급락. 심지어 버티다가 잘 가고 있었던 금 가격도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자산이 막 쪼그라드니까 차익 실현,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의 과정에서 금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웬만한 전체 자산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5%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사이드카도 이제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5.2%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고, 이전 저점 하향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5.5% 급락을 했고요. 이전 저점 작년 12월에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엄청난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무섭게 팔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오늘만 외국인이 2조 10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 2000억, 선물 약 80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3조가 넘는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미국장과 이제 커플링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저점이 뚫린 만큼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지표 이런 것들 참고를 해서 어디까지는 좀 열려 있다, 또는 어디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이슈들 빠르게 체크하고 마지막에는 한 주 시작하기 전에 일정 체크하고 있죠. 일정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전부 다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종을 봤는데 잠깐만, 시장이 좋은가 싶었습니다. 왜냐면 자, 이게 제가 관종의 정치 테마 부분을 이제 캡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것만 보면은 야, 우리나라 오늘 엄청난 부장인가? 이것도 일부만, 이게 거의 2배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2배 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 등록하지 않고 이제 일부 몇 개만 이제 등록을 한 상태인데, 장땡 시작하는데 다 이러는 거야. 뭐지? 잠깐만,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역시나 정치 테마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도 함께 또 체크를 했었죠.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정책주 플러스 그다음에 새롭게 대권 주자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미국장과의 커플링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미국장과 함께 또 급락과 또 하지만 정치 관련주들은 또 급등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자, 당분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보시면은 지금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 관련주들은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게 하나의 또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수가 많이 하락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어떡할까요? 기술적 반등 중간에 나올 수 있잖아요. 연일 계속 급락하는 장은 없으니까 한 번씩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정치 관련주는 오히려 엄청난 급락을 할 겁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할 거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고, 약간의 거래 대금만으로도 막 상한가 마이너스 10% 20% 우습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정치 관련 종목들은 지수와 반대로 인버스처럼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우리 지금 다 같이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과대낭폭으로 반등이 나오고, 정치 테마는 급락이 나오고, 또 다시 트럼프가 또 말 한마디 하고, 아니면 또 유럽연합에서 또 보복 관세 한다고 하고 지수가 또 급락이 나와. 그러면 또 다시 정치 테마가 난리가 나고,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으니까요. 혹시나 단기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국장 별로 체크할 게 없어요. 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 추가를 한다면 ABL 바이오가 개별 호재로 좀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장중에 살짝 풀리긴 했지만 ABL 바이오가 어떤 내용이 나왔냐? 기술 수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한 종목이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무려 4조 1000억 원대 4조 1000억 원대 기술 수출 빅딜이 나왔다라는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고요. 요런 내용이면은 가뜩이나 매매할 것도 없고 지금 정치 테마로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개별 호재, 거래 대금도 괜찮게 터졌고 재료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은 오히려 요런 쪽 개별 호재가 나온 종목들이나 일부 일정이 있는 바이오 아니면 정치 테마 요쪽 내에서 순환매 수급이 왔다 갔다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런 개별주들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주요 이슈 체크하고요. 우리나라 증시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 월요일 코스피 5%대 폭락이 나왔고 외국인 매도 폭탄, 사이드카도 발동, 미국 증시도 지금 살벌한 상태입니다. 잠시 미국 증시 이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살벌한 게, 자, 이게 지금 현재 나스닥 100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또 5.5%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한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하락하고 5% 하락하고 오늘 월요일 아침부터 5%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도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이 정도의 급락 추세는 거의 코로나 때 버금가금, 코로나 때를 거의 능가하는 그 정도의 각도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상치 않게 보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이번에 반대로 역대급 기회가 곧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5.5% 급락이 나오고 있고, 여기 차트 보시면은 각도가 장난 아니죠. 이전 저점 이탈이 나오더니 수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보면은 22,000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16,000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락을 한 상태고,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더 하방으로 열려 있는데, 어느 정도 만약에 적당히 협상이라도 한다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슈를 좀 보면은 강경합니다. 보시면은 강경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한국 시각 1시 1분부터 전 세계 수입품 이제 10% 보편 관세는 발효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호 관세는 9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9일 발효가 되는데, 한국에는 25%,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베트남 40몇 %, 뭐 한국 25%, 막 쭈루룩 있었죠. 이제 그게 9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는 거, 9일이 되기 전에 오늘 아니면 내일 트럼프가 살짝 연기 아니면 뭔가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으면은 지수는 제가 봤을 때 5% 이상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하다고 합니다. 나 안 바꿀 거다. 빨리 너네가 먼저 뭐 협상을 하던가 보복을 하면은 두고 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때렸죠. 그러니까 더 급락이 나온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럽연합이에요. 유럽연합도 보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직 수위가 나오지 않았어. 그 보복의 수위가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이거 나오고 또 거기서 발작이 나올지, 그게 굉장히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나마 희망은 9일 전에 트럼프가 말 한마디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경기 침체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좀 그런 위기까지 좀 당겨가지고 좀 선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중국 무역 적자 해결이 안 되면은 중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중국도 절대 물러나지 않죠. 그래, 나는 너네 미국에 전 품목 34% 때릴 거야 라고 했고요. 세계 증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관세는 아름다워. 야, 어디서 배운 걸까요? 관세는 경제학에서도 관세는 진짜 엄청나게 안 좋은 건데 관세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계속 달러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협상하고 싶어 안 달랐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협상하지 않을 것이다. 관세를 좀 깎아줬다면 그들은 거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것이 관세의 힘이다. 그래서 관세를 굉장히 협상의 도구나 다른 나라들을 이제 굴복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의 치트키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고 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미국에게 지금 타격을 줄 거라는 전망이 훨씬 더 좀 우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이제 반대 시위, 트럼프 이제 그만 물러나라 라는 반대 시위도 정말 격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부드럽게 나올 만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미 상무부에서는 상호 관세 부과 연기 없다, 트럼프의 발표는 농담이 아니다, 이러니까 지금 지수가 더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하루에 나스닥이 맨날 하루에 5%씩 하락을 해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협상을 통한 유예 가능성을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설마 했던 이 우리의 그 하나의 희망이, 잠깐만, 이렇게 되면 그 희망도 없어지는 건가? 9일날 일단 무조건 또 때려 맞는 건가?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트럼프 국정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머스크 이제 묶어가지고 손 떼라, 미국 전역에 50만 명 트럼프 국정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독재 말고 민주주의, 왕은 없다, 행정부가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심지어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오히려 너네는 버텨, 나는 지금 위대하게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유있게 지금 골프를 치고 있다. 골프를 치는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너네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여유롭게 골프 치면서 나는 계속 관세를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파월도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자기의
당시에 그 스탠스는 그 공무원의 말에 약간 휘둘리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4년짜리잖아. 그죠? 4년짜리입니다. 그럼 4년이 어차피 바뀔 건데 물론 그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제 경제는 대공황이 오고 거의 초토화가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 기간이 4년까지 가면은 이제 망하는 거긴 하지만 4년짜리 공무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또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또 기대감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요거는 그냥 또 파월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반대파의 목소리들도 좀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우군 정치인도 관세 탓, 경기 침체 시 중간선거 대참사가 날 수 있다. 이거는 적당히 좀 달래주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좀 극단적이다. 이러면 우리 중간선거 대참사 되고 내년에 그렇게 되면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밀고 있는 것도 정책을 유지할 수 없고 민주당의 모든 것들이 이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이제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치는 어떻게 될까? 보시면은 그래도 협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인교 통상본부장 8일에서 9일 방미를 해서 9일날 상호관세 이제 시작이 되죠. 그 전에 어떻게 해서든 좀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25% 상호관세 인하 방안 논의를 하러 간다고 하고요. 관세 폭탄에 기업들 속 타들어가고 있는데 트럼프와 통화는 언제쯤 되는 거냐?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에 나서는 국가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호관세 발효 앞두고 외교전 가열 50여 개국 미국 정부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오히려 막 대단하다시 막 얘기하고 있죠. 지금 내가 관세 때리니까 다들 국가들이 안 달라가지고 각국 정부에서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표가 미래에셋에서 나온 이제 표인데 여러분들 잘 보이진 않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들이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는데 한국은 당연히 협상을 하려고 하고 대만도 협상, 일본도 협상, 그리고 보시면은 영국, 스위스도 협상 하려고 하고 멕시코 협상, 그다음에 뭐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뭐 베트남도 이번에 0% 관세 할 테니까 좀 어떻게 좀 협상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라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보복, 이건 이미 때렸죠. 34%. 중국이 보복 때렸고 그 밑에 유럽연합 보복. 근데 아직 정확한 수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독일도 보복, 프랑스도 보복, 캐나다도 보복. 그렇습니다. 여기 브라질은 보복 협상 뭐 둘 다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중국은 이미 나왔고 그 아래 유럽 쪽, 캐나다 이쪽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글로벌 증시는 요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내고 되나요? 우리 너네들 이제 미국에 관세 0%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 우리나라에 거기 이제 베트남에 있는 삼성, LG 또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죠. 잘 협상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나 또 백악관 인하 가능성의 선 그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단 다 같이 죽은 다음에 리셋을 하고 본인들 이제 채권 국채 이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국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리셋을 한 다음에 뭔가 다시 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트럼프 관세의 보복보다 관세 낮추는 협상에 뭐 주력을 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런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오히려 여기에서 가장 큰 승자는 중국이다. 물론 오늘 중국 증시도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제 가장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서방이 알아서 균열이 나오고 있다. 나는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서방이 균열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지고 그러면 유럽 연합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하고도 어느 정도 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좀 의존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수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가 어느 정도 여파가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핸드폰, 아이폰 관세 다 맞고 들어오면요 3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300만 원짜리 아이폰을 사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 갤럭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슈들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관세 전쟁 여파에 연일 급락이 나오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정치 테마 일부 개별주들 호재 나온 애들 그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다 급락이다. 뭐 하이닉스도 10% 급락했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과거에 증시가 어디까지 보통 위기 국면에서 하락을 했을까? 보통 PBR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PBR 해가지고 0.8배, 뭐 1배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평균적으로 뭐 1배, 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치면은 보통 위기에서 0.8배 정도 전후에서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위기가 많이 왔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코로나 때, 그때는 정말 세계가 멸망한다.
그쪽이었죠. 그래서 그때 어디까지 갔었냐면 0.62배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0.62배. 그거는 거의 이례적인 케이스고 보통의 위기에서는 0.8에서 0.7 정도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다 성공을 했대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어디냐? 지금 현재 코스피가 2328포인트입니다. 2328포인트. 대략적으로 0.8배가 2300이에요. 0.8배가. 얼마 안 남았죠. 한 1% 정도 이제 거의 나온 거고. 근데 우리가 0.7도 갈 수 있잖아. 코로나 때는 물론 0.6까지 갔지만 만약에 0.7까지 열어놓는다면 대략적으로 2100대에 나올 것 같은데? 요 정도? 말 그대로 2022년도 저점 요 정도까지 가면은 대략적으로 0.7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0.7배 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때처럼 0.6배, 이건 좀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2000 깨집니다. 그러면 2000 깨져요. 최악이죠. 근데 보통 0.8배 전후로 해서 반등이 많이 나왔다라고 치면은 2300이라고 보시고 얼마 안 남은 겁니다. 2300. 긍정적으로 보면 2300에서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0.7까지 간다면은 2200, 2100까지도 열어는 놔야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로 간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미국이 4월 9일 그대로 상호 관세 다 부과하고 유럽연합 열받아서 수위 엄청 세게 막 중국처럼 보복하고 서로 막 죽자고 지금 치킨 게임 하는 거죠. 계속. 양보 절대 안 하고 그게 만약에 4월 내내 그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 가는 거죠. 0.7 가는 겁니다. 2000, 2200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희망 말씀드렸다시피 완화적인 거 약간의 협상의 그 여지를 조금 열어두면은 시장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반등 막 플러스 5% 짜리 반등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만약에 별 변화가 없다. 지금처럼 정치 테마나 일부 개별 호재가 나온 종목들만 계속 움직일 거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요 일정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번 주는 큼직한 게 딱히 없어요. 참고할 만한 게 4월 8일날 화요일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가 있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한국의 이제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의 CPI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CPI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미시간 내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안 좋게 나와야 뭐 파월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서 뭐 반등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좀 시장도 많이 어렵고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관망이 답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단기 매매 이럴 때 뭐 움직인 종목들은 다 움직이잖아요. 보시면은 ABL도 그렇고 뭐 정치 테마도 그렇고 정치 테마는 저는 잘 매매를 하지는 않지만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수급이 들어오고 강한 종목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오픈 클래스로 시장이 좋지 않아도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들 원칙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7시 반 줌 라이브로 오픈 클래스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신청 링크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은 누구나 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만 좀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단기 매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주로만 신청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시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